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정부 정책 중에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 조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조세 정책에서 조세 정책의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특별히 조세 정책이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인컴 텍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컴 텍스는 이제 소득세. 그래서 소비자들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을 가지고 이제 소비 활동을 하게 되는데, 소비자들이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부가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걷어가는 그런 이제 조세 정책을 우리가 인컴 텍스, 소득세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자,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인컴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정부가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살펴볼 때 선호 자체가 변하거나 하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소비자의 선호는 변화가 없을 테고, 따라서 인디퍼런스 맵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버짓 컨스트레인트의 효과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의 양이 변하게 될 테니까. 자,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원래 이렇게 주어져 있죠.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원래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제 오른쪽에 이만큼이 이제 소득이고, 자, 좌변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총 지출 액수인데, 자, 인컴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이제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T만큼. 그래서 T는 이제 소득세.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세금, 그래서 소비자의 소득에서 세금을 떼어가고, 그래서 지금 이 버짓 컨스트레인트에서 보면 좌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래서 지금 버짓 컨스트레인트의 좌변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Q라는 거는 이제 퀀터티니까 소비자가 선택하는 변수죠. 자, 버짓 컨스트레인트의 좌변에는 이제 가격이 나와 있는데 가격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엔 변화가 없고 소득에만 영향을 주는 이제 세금인데, 소득세는 자, 이렇게 소비자의 소득에만 영향을 주는 이런 세금 조세 제도를 우리가 럼섬 텍스라고도 부릅니다. 자,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럼섬 텍스를 선호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러한 럼섬 텍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원래 이제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있고, 자, 인디퍼런스 커브와 접하는 그런 점에서 옵티멀 컨섬션 펀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소비자는 지금 이제 A 점에서 이제 소비 활동을 하게 되겠죠. 자, 이때 인컴 텍스가 부과가 되면 자, 수평 이동을 하게 되겠죠.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이제 좌측으로 수평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y 인터셉트가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을 텐데, 이제는 이렇게 y 인터셉트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써보면 원래 소득이 요만큼 있었는데 여기서 세금을 떼가고, 이 세금의 실질적인 이제 액수 혹은 뭐 실질 세금이 이만큼이다.
그래서 지금 바나나 가격으로 나눈 거니까 이제 바나나 가격 이제 바나나 개수로 바나나 가격으로 환산한 만큼의 이제 실질 세금이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소비자의 소득이 이제 이만큼 줄어든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축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X 인터셉트는 이렇게 B번이죠.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예산 제약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수평 이동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소비자의 소비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소비자의 소비자의 옵티멀 컨섬션 번들이 A에서 B로 이동을 하고, 자 그리고 이때는 소득 효과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A에서 B점으로 이동은 지금 버짓 컨스트레인트의 기울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소득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A에서 B로 이동은 이제 소득 효과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 인컴 텍스를 부과하는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줄어들고, 그래서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왼쪽으로 수평 이동을 하게 되고 소비자의 소비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종류의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퀀터티 텍스라는 거는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금이에요. 자, 특별히 이제 정부에서 원래는 이제 세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이제 소비자들이 사과를 소비하게 되면 그 사과 소비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원래 소비자의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이제 이렇게 주어졌을 텐데, 자 이제 사과를 소비할 때 원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P1만큼 이제 사과 가격만 지출을 하면 됐었는데, 자 이제 소비자는 정부에 세금을 부과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사과 한 단위당 정부가 이 타우만큼의 세금을 걷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소비자는 원래 이제 사과 하나당 사과 가격 플러스 정부의 세금까지 이제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퀀터티 텍스가 들어오면 소비자의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 P1 플러스 타우, 그래서 P1은 사과의 명목 가격이죠. 타우는 이제 퀀티티 텍스고. 자, 그런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명목 가격도 지출해야 되고 세금도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니까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과의 실질 가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 가격이 이제 P1 플러스 타우로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을 생산자에게 주든 정부에 주든 하여튼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과의 실질적인 가격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또 소비자가 재화를 두 종류 지금 소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과에 퀀티티 텍스를 부과를 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과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가격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과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고, 그래서 지금 사과와 바나나 간의 상대 가격이 변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상대 가격 비율이 이제 P1을 P2로 나눈 거였는데 상대 가격 비율이 이제 이렇게 변하고 그래서 타우 이제 퀀티티 텍스가 늘어날수록 상대 가격 비율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사과가 더 비싸지고 바나나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상대 가격 체계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게 가격 효과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원래 버젯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있고 소비자가 A점을 소비를 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이 상대 가격은 이제 P1 나누기 P2죠. 자,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퀀티티 텍스를 부과를 하고 그러면 상대 가격이 증가를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y 인터셉트에는 변화가 없죠. y 인터셉트는 이제 y 나누기 p2인데 바나나 소득과 바나나 가격은 변화가 없으니까 y 인터셉트는 변화가 없고 이제 x 인터셉트가 자, x 인터셉트가 이제 까만 점에서 이제 빨간 점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상대 가격이 이렇게 이제 타워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상대 가격이 뭐 아주 많이 증가할 수도 있고 이제 적게 증가할 수도 있지만 하여간에 상대 가격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서 버짓 컨스트레인트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이제 그런 결과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가격 효과가 발생을 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그 가격 효과의 정도에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이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소비자가 원래 이제 A점을 소비를 했었는데 이제 B점을 소비를 하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제 처음 봤던 게 인컴 텍스, 지금 두 번째 보고 있는 게 퀀티티 텍스인데 자, 정부가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버짓 컨스트레인트의 변화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효용이 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인컴 텍스와 퀀티티 텍스를 이제 두 개를 살펴봤는데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상대 가격 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인컴 텍스를 더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봅시다. 그래서 인컴 텍스와 퀀티티 텍스를 우리가 비교를 해서 자, 과연 인컴 텍스와 퀀티티 텍스 중에 어떤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은지 그런 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금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인컴 텍스, 퀀티티 텍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살펴볼 거냐? 자, 우리가 이런 기준에서 살펴봅시다. 어떤 기준이냐면, 자, 이 총 세금으로 얻게 되는 조세 수입, 텍스 레버뉴죠. 자, 텍스 레버뉴는 이제 같은 상황이라면 과연 어떤 이 텍스 하에서 소비자의 효용이 그래도 조금 더 높을지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소비자를 무슨 나쁘게 하려고 조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겠죠. 정부에서는 이제 다양한 정부 지출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조세를 부과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국방 지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공 건물 같은 것도 우리가 사회에 필요하니까 그런데 지출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소비자들로부터 조세를 걷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인컴 텍스를 쓰든 퀀티티 텍스를 쓰든 텍스 레버뉴는 똑같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인컴 텍스를 쓰든 퀀티티 텍스를 쓰든 사실 이 경우라면 상관없는 거겠죠. 어차피 정부에서는 텍스 레버뉴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텍스 레버뉴는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상황 하에서는 과연 인컴 텍스와 퀀티티 텍스가 소비자의 효용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을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퀀티티 텍스 하에서 퀀티티 텍스 하에서 소비자의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이제 주어지고, 그럼 우리가 살펴본 대로 퀀티티 텍스에 의해서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변해서 A에서 B로 옵티멀 컨섬션 번들이 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B점을 여기를 우리가 이제 Q1 스타, Q2 스타라고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퀀티티 텍스가 들어오면 소비자들이 이제 B점을 선택을 하고, 이 B점을 우리가 Q1 스타, Q2 스타. 그래서 사과 소비는 Q1 스타, 바나나 소비는 Q2 스타만큼 소비자가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B점은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Q1 스타하고 Q2 스타를 버짓 컨스트레인트에 넣으면 이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지금 성립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자, 이 지금 B점에서 소비자가 이제 소비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정부가 얻게 되는 조세 수입이, 자, 정부가 얻게 되는 조세 수입을 이제 대문자 T라고 표시를 합시다. 정부가 얻게 되는 조세 수입이 얼마냐 하면 타우 곱하기 Q1 스타가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정부의 이 조세 수입에, 자, 이 한 단위당 정부가 조세를 얼마나 부과할지, 요 타우라는 거는 이제 정부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타우가 높으면 이제 정부가 조세를 이제 한 단위당 조세를 많이 걷겠다는 거고, 타우가 작은 값이면 한 단위당 조세를 적게 걷겠다는 건데, 자, 정부의 총 조세 수입에는 이렇게 정부가 선택하는 이 변수, 이 조세, 이 타우, 자, 요 부분도 들어오지만, 자,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가 조세를 많이 걷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타우를 높인다고 할 때, 자, 과연 정부의 총 조세 수입이 늘어나겠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질문을 해볼 때, 타우는 늘어나지만, 그래서 한 단위당 조세는 이제 정부가 높게 잡았어도 Q1 스타가 만약에 아주 많이 줄어들어 버리면,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세금이 조금 올랐는데 사과 소비를 아주 많이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정부의 총 조세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부의 총 조세 수입에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퀀티티 텍스 하에서 지금 정부가 얻게 되는 조세 수입이 타우 곱하기 Q1 스타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인컴 텍스 하에서, 자, 인컴 텍스 시스템 하에서 지금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인컴 텍스만큼을 빼주면 그게 이제 인컴 텍스 하에서 버짓 컨스트레인트의 변화가 되겠죠. 자, 근데 퀀티티 텍스와 인컴 텍스 하에서 텍스 레브뉴는 똑같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결국 인컴 텍스 하에서 정부가 부과하고자 하는 인컴 텍스는 이제 딱 요만큼 부과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버짓 컨스트레인트에서 Q1하고 Q2는 지금 소비자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 지금 녹색 부분은 이제 정부가 소비자로부터 떼어가는 인컴 텍스 부분이죠. 그래서 Q1 스타라는 거는 지금 인컴 텍스 하에서는 이제 퀀티티 텍스가 아니라 인컴 텍스니까, 인컴 텍스 하에서는 이 소비자들이
뭐 Q1 스타, Q2 스타가 아닌 뭔가 다른 값을 선택을 하겠죠. 지금 Q1 스타, Q2 스타 요 B점이라는 거는 소비자들이 퀀티티 텍스 하에서 선택하는 옵티멀 컨섬션 번들이니까 인컴 텍스 하에서는 뭔가 다른 걸 선택을 할 텐데 정부는 만약에 퀀티티 텍스였다면 소비자가 Q1 스타, Q2 스타를 선택을 하겠지라고 예측을 하고 텍스 레브뉴가 퀀티티 텍스와 인컴 텍스 간에 같다라고 한다면 정부는 우리가 여기 맨 마지막 줄에서 보는 것처럼 만약에 인컴 텍스를 실시한다고 하면 인컴 텍스를 여기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만큼 즉 타우 곱하기 Q1 스타만큼을 이제 소비자로부터 걷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과연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자, 이게 원래 세금 전 상황인데, 자, 이제 인컴 텍스 때문에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이제 수평 이동을 하겠죠. 수평을 이동을 해서 이제 뭔가 이런 점을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자, 지금 이 빨간 직선이 인컴 텍스가 들어왔을 때의 새로운 버짓 컨스트레인트인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자, Q1 스타, Q2 스타, 즉 요 위에서 살펴본 요 B점이죠. 요 B점. 앞서 살펴본 이 Q1 스타, Q2 스타, 즉 B점이 이 빨간색 직선 상에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자, 여기 지금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보면 자, 이 보라색으로 표시한 이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그래프로 그린 게 지금 빨간색 직선이죠. 자, 그런데 이 Q1 스타, Q2 스타를 이 버짓 컨스트레인트에 대입하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져요. 즉 Q1 스타, Q2 스타가 이 빨간색 직선 상에 있는 어떤 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보라색 형광펜으로 표시한 요 밑에 버짓 컨스트레인트, 그다음에 보라색 형광펜으로 표시한 위에 버짓 컨스트레인트 비교해 보면 똑같죠. 자, 따라서 지금 보라색 형광펜으로 표시한 이 두 개의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똑같죠. 자, 이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요 위 버짓 컨스트레인트, 퀀티티 텍스 하에서의 버짓 컨스트레인트죠. 거기서부터 계산한 텍스 레버뉴를 바탕으로 우리가 소득세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보라색으로 표시한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똑같고, 따라서 이제 아래식에서 지금 Q1 스타, Q2 스타를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좌우변이 같고 그 말인즉슨 Q1 스타, Q2 스타 즉 위에서 B점이 밑에 그래프에서 지금 빨간색 직선 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 사실을 우리가 종합을 해봅시다. 자, 요 지금 위에 퀀티티 텍스 하에서 자, 퀀티티 텍스 하에서 지금 새로운 버짓 컨스트레인트는 빨간색 직선이죠. 그 빨간색 직선 상에 지금 Q1 스타, Q2 스타가 있어요. 자, Q1 스타, Q2 스타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된다는 거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자, 이 밑에 빨간색 직선에서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P1 나누기 P2죠. 그래서 파란색 직선이랑 빨간색 직선을 비교하면 지금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보다 더 가팔라요. 자, 더 가파르고 자, 그리고 두 번째 파란색 지금 B점 Q1 스타 Q2 스타 저 B점이 파란색 직선 상에 있죠. 동시에 빨간색 직선 상에도 있어야 돼요. 따라서 요 겹치는 점 요 점이 저 Q1 스타 Q2 스타 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를 정리를 해서 다시 그려보면
자, 원래 이게 버짓 컨스트레인트인데 요 파란색 직선은 퀀티티 텍스 하에서의 이 버짓 컨스트레인트. 자, 이 빨간색 직선은 인컴 텍스 하의 버짓 컨스트레인트죠. 그래서 지금 까만색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P1 나누기 P2. 자,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도 여기서는 이제 인컴 텍스 하에서는 프라이스 이 가격 상대 가격에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까만색과 빨간색 직선은 이제 수평이고 파란색 직선은 이제 y 인터셉트는 까만색 직선과 공유하면서 얘 기울기가 더 급하죠. 이제 더 가파른 이제 기울기를 가지고 그리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B점 Q1 스타, Q2 스타 이 Q1 스타, Q2 스타 저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였냐면 이 파란색 버짓 컨스트레인트 하에서 즉 이제 퀀티티 텍스 하에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제 옵티멀 컨섬션 번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니 자, 지금 이 인디퍼런스 커브, 자, IC1이라고 표시한 저 인디퍼런스 커브가 지금 파란색 직선과 접하고 있죠. 즉 퀀티티 텍스 하에서는 소비자들은 Q1 스타, Q2 스타를 선택을 하고 그때 이제 달성할 수 있는 효용의 정도가 IC1으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인컴 텍스 하에서 즉 지금 이제 퀀티티 텍스와 인컴 텍스를 비교할 때 텍스 레버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조세 수입 자체는 똑같으니 어떤 정책을 사용할지 사실 큰 상관없고 그래서 가능하면 소비자 입장에 좀 더 나은 그런 조세 정책을 선택을 하는 게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겠죠. 자, 인컴 텍스에서는 그럼 소비자는 어떤 선택을 하며 그때 효용이 IC1과 비교해 보면 더 높을 건가 더 낮을 건가 같은가를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건데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인컴 텍스에서 소비자의 효용이 더 높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Q1 스타, Q2 스타 저 점을 빨간색 직선, 즉 이제 인컴 텍스 하에서 소비자의 버짓 컨스트레인트죠. Q1 스타, Q2 스타에서 저 이제 옵티멀 컨섬션 번들에서 인컴 텍스 하에서의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저 점을 저렇게 이제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IC1하고 파란 직선을 접하고 있는데 빨간 직선은 그렇지 않죠.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효용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자, 이 점을 이제 A점이라고 하면 그리고 Q1 스타, Q2 스타를 이제 B점이라고 하면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퀀티티 텍스 하에서는 소비자들은 B점을 선택을 할 테고 인컴 텍스 하에서는 이제 텍스 레버뉴가 똑같다고 이제 놓으면 인컴 텍스 하에서는 소비자들은 A점을 선택할 테고 그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소비자들의 효용이 인컴 텍스 하에서 더 높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텍스 레버뉴가 같으니까 굳이 퀀티티 텍스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경제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퀀티티 텍스는 가격에 지금 디스토션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시장의 힘에 의해서 이제 수요와 공급의 힘이 적절하게 만나서 시장에서 최적으로 결정이 되는 게 이 가격이라는 건데 퀀티티 텍스가 들어오면 가격에 지금 왜곡이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상대 가격이 변화가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러한 상대 가격 왜곡으로 인해서 시장의 이제 소비자의 선택의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인컴 텍스를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하다면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는 더 낫다라는 게 이제 보통 경제학자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경제학자들은 가능하면 이제 시장 가격에 왜곡이 없는 인컴 텍스를 선호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보통 생각을 하는 웨이지 텍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월급을 받게 되고 월급을 받으면 이제 세금을 떼가죠, 정부에서. 그래서 인컴 텍스라는 방식으로 소득을 이제 떼어가기도 하고, 자, 웨이지 텍스라는 방식으로 이제 소득에서 세금을 떼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웨이지 텍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활용을 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웨이지 텍스라는 거는 내가 받는 웨이지에서, 즉 내가 받는 이제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이 정부가 일정 포션을 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 내가 받는 이제 웨이지 인컴에서 10%를 떼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소득세가 10%인 거죠. 그리고 내가 받는 웨이지 인컴에서 임금에서 정부가 20%를 떼간다. 그럼 그 경우는 웨이지 텍스가 이제 20%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경제학자들이 보통 많이 토론을 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자, 이 웨이지 텍스를 예를 들어서 낮추면 사람들이 더 많이 일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임금을 버는데 세금으로 많이 떼야 되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자 할 인센티브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임금에 부과하는 세금, 이제 웨이지 텍스를 줄여주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번 돈을 내가 또 많이 그만큼 많이 가져가는 거니까 더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연 그런가, 이런 부분들 살펴보고, 자, 그다음에 웨이지 텍스를 줄이면 이 거버먼트 텍스 레버뉴가 어떻게 변할까, 줄어들까, 늘어날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이제 정부 조세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앞서 배웠던 소비자 이론을 응용을 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효용 함수가 있고, 자, 소비자의 이제 효용 함수가 두 가지 소비재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학습을 했었죠. 자, 그거를 응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소비자의 효용이 이제 두 가지 의존하는데, 첫 번째는 L은 뭐냐면 이제 레저예요, 여가. 그리고 두 번째 C라는 거는 이제 컨섬션. 자, 이제 이 컨섬션을 우리가 이제 뉴머레어라고 봅시다. 그래서 자, 소비자들은 두 가지를 소비를 하고 이로부터 효용을 얻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가. 그래서 내가 이제 여가 생활을 즐기면 이제 효용이 높아진다. 그리고 두 번째 컨섬션, 이제 뭔가 이제 소비를 하게 되면 내 효용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여가 리저라는 거를 일종의 컨섬션 구수로 본다라는 게 재밌는 부분이죠. 경제학자들은 리저를 일종의 컨섬션 구수로 많이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이론을 배울 때 효용 함수가 있고 이제 소비재 Q1, Q2, 그래서 Q1은 사과, Q2는 바나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자, 꼭 이렇게 Q1이나 Q2가 우리가 뭐 마트에서 사는 어떤 소비재에만 국한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효용은 이제 꼭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가에도 의존할 수 있겠죠. 여가 생활을 하면 이제 효용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더 효용 함수의 해석을 일반화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자, 그리고 버짓 컨스트레인트는 그럼 어떻게 생각할 거냐? 자, 버짓 컨스트레인트는 자, 좌변은 지출, 우변은 소득이죠. 자, 지출은 이제 지금 컨섬션, 자, C만큼 이제 컨슘을 하는데, 자, C를 지금 뉴머레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제 가격은 1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총 지출은 C. 그래서 C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총 지출 액수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소비 총 지출, 총 소비 액수가 늘어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소비자의 효용이 늘어나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사실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총 소득 부분을 살펴봅시다. 자, 여기가 중요한데, 자, 우리는 지금 보고 싶은 게 이제 웨이지 텍스가 사람들이 얼마나 일하려고 하느냐, 즉 레이버 서플라이죠. 지금 레이버 서플라이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소득은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냐면, 보통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소득 Y, 이 Y라는 거는 이제 내 웨이지 인컴 혹은 레이버 인컴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에요. 이 Y라는 거는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 그래서 이 Y라는 거는 내가 원래부터 뭐 가지고 있는 에셋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은행에 은행에 저축해 놓은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금융 자산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되겠고. 자, 그래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돈 에셋 Y가 있고, 자, 그다음에 이 뒷부분, 두 번째 소득의 두 번째 부분을 이제 웨이지 인컴 혹은 뭐 레이버 인컴으로 생각을 할 건데, 자, 요거는 뭐냐면, 자, 내가 일을 많이 할수록 레이버 인컴이 늘어나겠죠. 노동 소득이 늘어나겠죠. 자, 그런데 내가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T만큼. T 뭐 하루면 24시간이니까 이래서 T가 24겠죠, 그러면. 그래서 내가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T로 정해져 있고, 내가 노는 시간이 리저가 L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24시간 내가 일할 수 있는데, 내가 노는 시간, 즉 리저를 10시간을 선택을 했다. 그럼 나머지 14시간을 내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T-L이라는 거는 일하는 시간이에요. 요거를 이제 H라고 해봅시다. 자, 그래서 T-L은 이제 내가 일하는 시간, 그래서 시간당 내가 받는 임금이 W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시간 일하면 시간당 임금이 W니까 10 곱하기 W만큼 내가 레이버 인컴을 얻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타우만큼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하고, 그래서 나머지만큼만 소비자가 레이버 인컴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타우가 예를 들어서 0.1이다 그럼 10%예요. 웨이지 텍스 레이트가 10%. 그래서 나머지 90%만 소비자가 레이버 인컴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요거를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써보면, 이제 소비자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소비자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소비자의 효용은 리저와 컨섬션에 의존을 하고, 그 소비자는 지금 얼마만큼 리저, 얼마만큼 놀지 하루에, 그 다음에 얼마만큼 소비할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거죠. 컨스트레인트는 뭐냐면 이제 총 지출 좌변 C, 그다음에 총 소득은 이제 내 금융 자산 Y 플러스, 자, 총 일하는 시간이 T-L. 그러니까 총 일하는 시간이 이제 T-L이고, 그러면 시간당 임금을 내가 W를 받고, 그 중에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1 타우만큼. 그래서 타우가 예를 들어서 20%다 0.2면 80%만 내가 노동소득 중에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C는 이제 총 소비 지출 액수, Y는 이제 노동소득 이외의 소득, 뭐 금융소득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노동소득. 자, 노동소득인데 이제 세후 노동소득이 되겠죠. 세금을 떼고 나서 노동소득.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보고 싶은 부분은 정부에서 선택하는 건 요 타우죠. 지금 이 텍스 레이트, 웨이지 텍스 레이트를 이제 정부에서 선택을 하는 건데, 자, 정부에서 이 웨이지 텍스 레이트를 이제 변화시킬 때 과연 소비자의 선택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세금 텍스 레이트가 늘어나면 과연 소비자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서 뭐 일을 적게 할지, 덜 할지, 아니면 뭐 많이 할지, 그리고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를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지금 x축은 L, 리죠. 그 다음에 y축은 C가 되겠죠. 자, 하루에 지금 소비자가 쓸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 뭐 일반적으로 뭐 T라고 하면 소비자는 이 리저를 T 이상으로 선택을 못 하겠죠. 뭐 하루에 24시간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T가 24다. 그러면 하루에 25시간을 놀 수는 없겠죠. 맥시멈 24시간까지만 놀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T보다 더 큰 영역은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요 T점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소비자가 지금 나는 하나도 일을 하기 싫다. 그래서 리저를 T만큼 선택을 했어요. 하루에 그냥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자, 그러면 L을 T로 선택을 하면 소비자는 얼마나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자, 버짓 컨스트레인트로부터 생각해 보면 지금 L이 T가 되면 지금 노동소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는 건 금융소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L이 T다, 그래서 소비자가 하루 종일 논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C는 Y하고 같아질 거예요. 그래서 자, 요 까만 점은 이제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점이에요. 소비자 선택을 할 수 있는 점이고, 요 직선도 소비자가 만약에 원하면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선택을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요 점을 선택을 한다는 거는, 요 까만 점을 선택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루 종일 놀고 그 다음에 컨섬션 소비를 Y만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안 하고 이제 돈을 뭐 남겨서 버린다는 뜻이죠. 일부만 소비하고. 그래서 소비자 선택은 할 수는 있지만 뭐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이제 저런 점은 선택은 안 하겠죠. 자, 그리고 이 소비자가 하루 종일 놀면 지금 여기를 A라고 합시다. 이 점을 소비자가 하루 종일 놀면 이제 A를 선택할 수 있는데 A 점을 옵티멀 컨섬션 번들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표현에 의하면 옵티멀 컨섬션 번들 A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소비자가 이제 리저를 줄이고 노동을 함에 따라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컨섬션 번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요렇게 한 칸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한 칸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소비자가 리저를 한 단위 줄였다는 뜻이니까 그 말인즉슨 1시간 일했다는 뜻이죠. 자, 1시간을 일하면 소비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하면 1시간만큼 일했으면 노동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 노동소득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하면 요만큼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일하면 내가 웨이지 W를 받는데 세후 노동소득은 이제 1 타우 곱하기 W만큼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한 시간 이제 한 단위 일할 때마다 컨섬션은 1 타우 곱하기 W만큼 증가해요. 그래서 이걸 종합을 해보면 이제 일종의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빨간 직선으로 생겼겠구나. 즉 1시간 일할 때마다 내가 추가로 소비할 수 있는 이제 컨섬션이 1 타우 곱하기 W의 기울기로 이렇게 증가하는, 즉 빨간색 직선,
니 나의 버짓 컨스트레인트로 나타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사용을 해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겠다고 하면 요거는 C는 지금 C를 Y 변수, L을 X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우변이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지금 이제 C를 Y 변수, L을 X 변수로 생각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요건 직선의 직선의 그래프가 될 테고, 이제 기울기는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타워 곱하기 W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종의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 까만 직선하고 이제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요 기울기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지금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한 요 버짓 컨스트레인트. 자, 요거를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이해를 해볼 수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써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쓰면 우리가 앞서 배운 소비자 이론과 조금 더 가까워지죠. 버짓 컨스트레인트의 형태가. 자, 우변은 뭐냐면, 우변은 이제 총소득이에요. 총소득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레이버 인컴이 아닌 나의 소득, 뭐 금융소득 같은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T라는 거는 내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쓸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모두 일하는 데 쓰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총 노동 소득이 지금 이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버짓 컨스트레인트 이렇게 쓰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냐면, 자, 나의 총 소득이라는 거는 첫 번째 이제 금융 소득 혹은 뭐 자본 소득이죠. 플러스 내 시간을 전부 일을 하는 데 써서 레이버 인컴을 확보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확보한 총 소득을 가지고 컨섬션과 리저를 구매를 하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컨섬션은 우리가 뉴머레어로 봤으니까 이제 가격은 1, 그 다음에 리저의 가격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웨이지, 특히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후 노동 소득이죠. 세후 이제 임금이죠. 결국 임금이라는 게 우리가 리저의 프라이스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이 임금, 웨이지라는 것이 웨이지라는 게 내가 일하면 받는 일종의 보상이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임금이라는 거를 리저의 가격으로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애를 늘린다는 것, 내가 이제 내가 한 시간을 논다라고 하면, 일을 안 하고 한 시간을 논다라고 하면 그 말은 내가 지금 일을 한 시간 덜 한다는 뜻이고, 그럼 그로 인해서 내가 얻었을 수 있었던 W를 내가 잃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리저의 가격은 내가 1시간 리저를 선택을 하면 W만큼을 잃는 거니까, 내가 포기하는 거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이제 이유로 인해서 이 리저의 가격을 우리가 W 임금 웨이지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웨이지가 리저의 프라이스다라고 얘기할 때는 일종의 이제 opportunity cost의 개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기회비용. 기회비용의 이제 개념이 들어오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웨이지라는 거를 단순히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 혹은 대가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리저의 프라이스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에서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 킹크 포인트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소비자의 효용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프레퍼런스 맵 지금 L 리저도 리저가 늘어나면 이제 소비자 효용이 늘어나고 컨섬션이 늘어나면 이제 소비자 효용이 늘어나고 자, 그래서 L과 C라는 거를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제 일반적인 이제 소비자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프레퍼런스 맵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인디퍼런스 커브와 이 버지 컨스트레인트가 접하는 뭐 A점 같은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A점이 소비자의 옵티멀 컨섬션 번들이니까 즉 그 말인즉슨 소비자는 L 스타만큼 리저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H 스타만큼 일을 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C 스타만큼 소비를 하는데 Y를 넘어서는 즉 이제 자본 소득을 넘어서는 만큼은 지금 레이버 인컴으로 돈을 벌어서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타우 W. 자, 이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타우가 증가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 이 웨이지 텍스를 높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정부에서 웨이지 텍스를 높였다. 자, 그러면 과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프레퍼런스에는 변화가 없겠죠. 정부 정책이 소비자의 프레퍼런스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테니까 그럼 버지 컨스트레인트에 영향이 있을 테고 자, 버지 컨스트레인트가 어떻게 변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 일단 이 파란 점은 변화는 없겠죠. 파란 점은 이제 소비자가 하루 종일 놀면 결국 자본소득밖에 없고 그럼 자본소득은 소비할 수 있으니까 저 파란 점은 이제 정부 조세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점이죠. 따라서 파란 점은 변화가 없을 테고 자, 타우가 커지면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기울기가 줄어들겠죠. 버지 컨스트레인트의 기울기가 줄어들어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버지 컨스트레인트가 까만 직선에서 파란 직선으로 이렇게 변할 거예요. 그래서 버지 컨스트레인트가 까만 직선에서 이제 파란 직선으로 변하게 되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 레이트를 높이면 파란색 직선으로 변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B점으로 옵티멀 컨섬션 번들이 변하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B점으로 지금 B점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컨섬션은 줄어들고 있죠. 자, 컨섬션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자, 컨섬션이 줄어드는 이유는 자본소득에는 변화가 없는데 지금 이제 노동소득이 변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텍스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세후 임금이 줄어들었죠. 그 텍스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세후 임금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 세후 임금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소비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A점에서 B점으로 이동을 하면서 리저가 늘어나고 있죠. 즉 일하는 시간이 줄었어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노동소득이 더 줄어들겠죠. 그로 인해서 소비가 더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텍스 레이트, 이제 웨이지 텍스 레이트가 높아질 때 결국 소비자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A에서 B로 옵티멀 컨섬션 번들이 변하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자, A에서 B로 변할 때 일단 세후 임금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내가 얻게 되는 노동 소득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소비가 줄어들고. 자, 그런데 그거를 또 넘어서 A에서 B로 갈 때 리저가 늘어나고, 즉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노동 소득이 더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결국 소비가 줄어드는 이제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지금 텍스 레이트가 늘어났더니 이 경우는 이제 소비자들 일을 적게 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세금을 높이면 소비자들이 일을 덜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지금 이제 이 경우에서는 지금 보면 자, 지금 텍스가 늘어났죠. 자, 텍스가 늘어났는데, 자, 텍스가 늘어나니까, 자, 이 파란 거는 지금 세후 임금이죠. 자, 텍스가 늘어났기 때문에 세후 임금이 줄었어요. 자, 텍스가 늘어났기 때문에 세후 임금이 줄었는데, 자, 우리가 이 세후 임금을 앞서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냐면, 이게 지금 리저의 프라이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텍스 레이트가 늘어나면 세후 임금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세후 임금이라는 건 이제 리저의 프라이스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즉 텍스 레이트가 변할 때 우리가 가격 효과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에서 B로의 이동은 지금 가격 효과에 의해서 지금 A에서 B로 소비자들의 선택이 변한 건데, 가격 효과는 우리가 대체 효과, 소득 효과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대체 효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대체 효과는 이 상대 가격 변화의 효과만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인디퍼런스 커브는 고정을 해놓고 상대 가격 변화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파란색 직선과 이제 파란색 직선과 기울기가 똑같은, 그래서 파란색 직선과 이제 기울기가 똑같은 직선을 생각을 하고, 이 빨간 직선이죠. 그래서 이 빨간 직선이 원래 인디퍼런스 커브와 접하는 점, 이거를 뭐 C라고 해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A에서 C로의 이동이 대체 효과죠. A에서 C로의 이동이 지금 대체 효과. A에서 C로의 이동이 대체 효과인데, 자, 대체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자, 지금 리저의 프라이스가 떨어졌죠. 그래서 리저와 컨섬션을 비교를 해보면 리저가 상대적으로, 즉 여가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싸졌어요. 따라서 A에서 C로의 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를 줄이고 여가를 더 늘리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지금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소비가 줄어든
들고 있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C에서 B로의 이동이 이제 소득 효과겠죠. 그래서 소득 효과에 의해서 지금 C에서 B로 이동을 하는데 보니까 리즈도 줄어들고 컨섬션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소득이 줄어든 효과가 있고, 그래서 소득 효과에 의해서 여가 시간과 컨섬션 소비 둘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여가 시간과 소비 둘 다 정상제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웨이지 텍스가 변할 때 이제 이 웨이지 텍스가 변할 때 소비자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소비자들이 이제 이 여가 시간의 선택, 그리고 여가 시간을 선택한다는 건 결국 이제 얼마나 일할지 레이버 서플라이를 선택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과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살펴봤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지금 대체 효과에 비해서 소득 효과가 적죠. 이 경우는 대체 효과에 비해서 지금 소득 효과가 적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레저가 늘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더 클 수도 있겠죠. 소득 효과가 이제 대체 효과보다 만약에 더 크다면, 그래서 A에서 C로의 이동보다 C에서 B로 이동이 만약에 더 크다,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지금 세금이 높아졌을 때 일을 이제 덜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크다고 하면 그 반대 결과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세금이 높아졌는데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하는 여가 시간을 줄이고 이제 그런 결과도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자, 세금이 변했을 때 사람들이 일을 과연 더 할지 덜 할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라는 게 우리가 이제 궁금한데, 특히 이제 세금을 높였을 때 사람들이 일을 덜 할지 아니면 더 많이 할지는 여기서 본 것처럼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크기에 달려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본 것처럼 만약에 소득 효과보다 대체 효과가 더 크다면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테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여가를 더 많이 늘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소득 효과가 더 크다면 그 경우라면 세금이 증가할 때, 이제 텍스 레이트가 증가할 때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일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나눠서 보는 것이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이제 총 조세 수입이 이제 이 경우는 H만큼 이제 일한 거죠. 이 H라는 거는 지금 총 시간에서 여가 시간 뺀 거죠. 그래서 일하면 그만큼 W만큼 얻고, 거기서 이제 정부가 걷어가는 세금은 이제 타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텍스 레이트가 늘어나면, 지금 이 W는 임금은 고정이라고 보고, 자, 이제 H가 어떻게 변할 건가 하는 게 포인트인데, 텍스 레이트가 늘어날 때 이제 H가 줄어든다라고 할 때, H가 줄어드는 정도가 뭐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텍스 레이트가 늘어나면 정부의 조세 수입도 늘어나겠지만,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반응을 크게 하는 거죠. 텍스 레이트가 조금 올랐는데 그때 사람들이 일을 굉장히 덜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텍스 레이트 늘어났지만 조세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텍스 레이트 늘어났을 때 이제 소득 효과, 대체 효과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뭐 일을 뭐 오히려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텍스 레이트를 가지고
정부의 조세 수입을 예측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세율이 예를 들어 10%인데 10% 세율을 우리가 20%로 높입시다. 그러면 조세 수입이 자동으로 늘어나느냐? 꼭 그렇진 않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이제 조세 정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자들이 하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과연 정부 조세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경제 주체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소비자만 살펴봤지만 기업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 주체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기업은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더 넓혀보면 국내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해외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내에서 우리가 텍스 레이트를 세율을 높이면 과연 수입이나 수출은 어떻게 변할지 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테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정부의 어떤 조세 정책에 대해서 정부 조세 정책의 다양한 어떤 효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